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달살이 쫙 굳을 정도로 기이하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때 같이 있었던 김 부장님이라는 분도 아직까지 그 얘기만 나오면 몸서리를 치신다니까요. 김 부장님은 제가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분인데 원래 엄청 활발하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무릎 수술을 크게 하시고 나서부터 운동을 못하게 되니까 우울증이 심하게 오셨더라고요. 동호회 사람들이 그걸 알고 회식도 자주 하고 주말마다 같이 운동도 하면서 부장님을 많이 챙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낚시를 가자고 제안한 거예요. 테니스 동호회는 아시겠지만 나이대가 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주로 배드민턴이나 다른 운동을 하지 테니스는 잘 안 쳐요. 저도 아버지를 따라서 동호회에 나갔다가 어쩌다 보니 사람들이랑 친해진 케이스예요. 제 또래는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동호회 아저씨들은 낚시나 등산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아마 그래서 낚시를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렇게 김 부장님은 50이 넘어서 늦깎이로 낚시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결혼을 일찍 하신 덕분에 아이들은 이미 다 분가해서 나가 살고 아내분도 집에서 우울해하는 것보다는 취미생활을 즐기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는지 별 말씀 안 하셨대요. 그래서 동호회 사람들 한 5, 8명 정도랑 저 이렇게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운 좋게 수강 신청을 기가 막히게 해서 금요일, 월요일 공강을 만들어 놓은 터라 주말에 시간이 넉넉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낚시를 자주 따라다녔어요. 동호회 아저씨들이 용돈도 꽤 쏠쏠하게 챙겨주셨는데 이게 또 귀족 스포츠라고 한번 크게 잡으면 주말 알바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돈 때문에 따라다닌 것도 좀 있었어요. 암튼 바다 낚시도 가고 계곡 낚시, 저수지 낚시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다녔어요. 개인적으로는 바다 낚시를 제일 좋아하는데 배 빌리고 장비 챙기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사람 없을 때는 그냥 저수지나 강가로 간단하게 낚시 가는 게 최고였죠. 그러던 어느 날 충북 쪽에 있는 저수지로 낚시를 가게 됐어요. 저수지는 뭐 예약 시스템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미리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막상 도착해보니까 웬걸 저수지가 수질 개선, 공사인지 뭔지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낚시 금지라는 거예요. 민박까지 예약해놨는데 낚시 금지라니 정말 황당했죠. 급하게 근처에 다른 저수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다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밥 먹던 할머니 한 분이 낚시하러 오셨나봐요. 하고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나이가 지긋하신 게 80은 넘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이쪽 저수지가 공사 때문에 낚시를 못한다고 해서 난감하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여기서 산 하나만 넘어가면 저수지가 하나 더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만 산안하지 차로라면 2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길래 저희는 옳다구나 하고 곧장 그쪽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어요. 부글부글한 산길을 넘어서 드디어 저수지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와, 생각보다 꽤 크고 한쪽에는 널쩍한 공터까지 있어서 캠핑하기에도 딱 좋아 보였어요. 원래 가려던 저수지보다 훨씬 나아 보였죠. 심지어 물 비린내도 거의 안 나는 거예요. 저수지 낚시 좀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어떤 저수지는 진짜 물 비린내가 너무 심해서 근처에만 가도 코를 찌를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냄새도 안 나고 경치도 좋고 정말 완벽한 포인트였어요. 이렇게 좋은 곳인데 희한하게도 저희 말고는 낚시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보통 이렇게 좋은 포인트는 입소문 나서 사람들이 북적거릴 텐데 말이죠. 뭐 저희야 사람 없는 게 더 좋으니까 신나서 짐을 풀고 텐트 치고 낚싯대랑 의자도 착착 세팅하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저는 학교 과제 때문에 잠깐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노트북을 켰어요. 레포트를 후다닥 해치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텐트 안으로 뭔가 썩은 냄새가 확 풍겨오는 거예요. 물 비린내랑 비슷하긴 한데 훨씬 더 쿰쿰하고 역겨운 냄새였어요. 처음에는 밤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근데 그 썩은 냄새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텐트 밖으로 나가봤더니 밖에서도 한 분이 아, 갑자기 물 비린내가 왜 이렇게 심해졌어?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모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저희가 낚시를 시작한 지 2시간은 좋게 넘었는데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포인트에 도착해서 낚싯대를 세팅할 때 분명히 저수지 수면 위로 물고기들이 파문 일으키는 걸 똑똑히 봤거든요. 물고기가 있다는 건 확실한데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힐 수가 있죠? 이 저수지에는 베스, 붕어, 납자루, 가물치 같은 어종이 서식한다고 했는데 적어도 베스나 붕어, 납자루 같은 애들은 미끼만 던지면 금방이라도 낚이는 흔한 물고기들이거든요.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아무도 못 잡은 거예요. 저희 5명 모두가요.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역한 썩은 냄새가 계속 진동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녁 먹기 전에 낚싯대 세팅할 때만 해도 물 비린내가 거의 안 나서 서로 오늘 포인트 진짜 잘 잡았다면서 기분 좋게 웃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숨막힐 듯한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 2가지 이상한 점 때문에 저희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찝찝한 예감이랄까요? 그때 갑자기 저수지 정중앙 부분에서 첨벙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물 표면에 커다란 파문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소리가 난 저수지 중앙을 일제히 쳐다봤죠.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가 저수지 한가운데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놀란 마음에 후레쉬를 있는 대로 다 켜서 비춰봤는데 희미하게 그 형체가 드러났어요. 그건 마치 커다란 해초 덩어리처럼 흐느적거리는 검은색 물체였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머리카락 같다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저수지는 기본적으로 고여있는 물이고 밤에는 바람도 거의 안 불었거든요. 그런데 저수지 물 표면의 파문은 점점 더 거세지고 멈출 줄을 몰랐어요. 그 파문은 분명히 저수지 중앙의 검은 물체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그 물체는 계속해서 물속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죠. 그 순간 김 부장님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강하게 느끼셨는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니 다짜고짜 다들 짐 싸. 여기 이상해.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하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미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던 터라 군말 없이 부장님 말에 따랐어요. 다들 얼마나 후다닥 움직였는지 몰라요. 텐트고 낚싯대고 대충 쑤셔넣고 차에 싣고 그 자리를 미친 듯이 떠났어요. 다시 구불구불한 산길을 넘어서 아까 예약했던 민박집으로 돌아와서 방을 하나 더 잡고 겨우 하룻밤을 보냈죠. 그날 밤은 정말 다들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저수지에서 봤던 그 검은 물체의 흐느적거리는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희는 다른 지역에 괜찮은 낚시 포인트가 없나 더 찾아보고 그쪽으로 옮겨갈 계획이었어요. 짐을 챙겨서 차에 싣고 출발하려는 찰나 갑자기 한 분이 큰일 났다. 어제 그 저수지에 낚싯대 하나 두고 온 것 같아.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예비로 가져갔던 낚싯대인데 텐트 옆에 잠깐 세워뒀다가 정신없이 짐 챙기느라 깜빡하고 놓고 온 거죠. 어차피 다른 포인트로 가려면 그 산을 넘어가야 하니까 겸사겸사 낚싯대 가지러 다시 그 저수터로 향했어요. 다들 찝찝한 기분이었지만 설마 밤사이에 무슨 일이 더 일어나겠어 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산을 넘어갔죠. 그런데 저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 수도 없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찰랑거리는 물이 가득했던 저수지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이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분명히 저수지 물에 낚싯줄을 헹구면서 손도 닦았고 희미하게나마 물 비린내도 맡았었는데 그 많던 물이 밤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니요. 텅 비어버린 저수지 자리에 대신 나타난 건 저희가 텐트를 쳤던 공터 바로 아래 넓게 펼쳐진 묘지였어요. 작은 언덕을 깎아서 만든 묘지였는데 봉분만 대충 세어봐도 10개는 훌쩍 넘어 보였어요. 묘지 주변에는 포크레인 바퀴 자국 같은 흔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마치 밤사이에 누군가가 저수지를 퍼내고 그 자리에 묘지를 옮겨놓은 것처럼 황당한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꿈인가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광경이었죠. 어떻게 저수지가 통째로 사라지고 묘지가 나타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테니스 동호회 낚시 동아리에서는 저수지 낚시는
무조건 낮에만 하고 밤에는 근처 숙소를 잡아서 술이나 마시는 걸로 룰이 바뀌었어요. 밤에 저수지에서 또 무슨 기이한 일을 겪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지금도 그때 사라진 저수지와 묘지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져요.